멸치 몇 마리로 배가 부르다고. 사우디 왕족이 한국 도시락 보고 코웃음 쳤다가 충격받은 사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비서관 아심 알타미미입니다.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느 해 가을 왕자님을 모시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 음식이라곤 불고기와 김치 정도만 알고 있었죠. 공식 일정이 끝난 어느 평일 낮,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서울역 근처 작은 도시락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음식들이 제 눈을 의심케 했거든요. 손톱만한 크기의 반찬들이 깨알같이 들어있는 도시락들. 솔직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걸로 배가 찰 리가 없잖아. 사우디에서는 한 끼 식사라면 당연히 양고기 구이가 듬뿍 담긴 큰 접시나 닭고기가 잔뜩 올라간 카브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반찬 몇 가지로 점심을 때운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는 멸치볶음, 메추리알 장조림, 시금치나물 같은 생소한 이름의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멸치볶음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선으로 무얼 한다는 거지? 주인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영어를 못하시는 듯 했지만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골라 제게 내미셨고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도시락을 열어보니 밥 한 공기에 반찬이 6가지나 들어있었습니다. 멸치볶음, 메추리알 장조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그리고 이름 모를 노란색 반찬까지. 각각의 양은 정말 적었지만 색깔은 알록달록 예뻤습니다. 첫 수저를 뜨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멸치에서 나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라니. 메추리알 장조림은 부드러우면서도 짭조름한 간장 맛이 일품이었고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분명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다 먹고 나니 배가 부른 겁니다. 게다가 느끼하지도 않고 속이 편안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을 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작은 반찬들로 건강을 유지하는 걸까? 그 궁금증이 저를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이끌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 한국 회사의 구내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건물이었는데 왕실 업무로 그곳에 들릴 일이 있었거든요.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쟁반을 들고 줄을 서 있었는데 그들의 쟁반 위에는 어제 제가 본 것과 비슷한 작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 끼 식사란 말인가? 저는 구경하는 척하며 직원들의 식사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번갈아 사용하며 작은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고 있었죠. 특이한 건 아무도 한 가지 반찬만 먹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치 한 점, 나물 한 젓가락, 생선 한 조각. 이렇게 돌아가며 먹더군요. 마침 제 옆자리에 앉은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김 부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분은 외국인인 제가 신기한 듯 쳐다보다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죠? 한국 회사의 점심 풍경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반찬들로 어떻게 배를 채우는지 사우디에서는 고기 한 접시가 기본인데 여긴 너무 다르다고요. 김 부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식사의 비결입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오방색이라는 개념으로 식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 이 5가지 색의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보세요.
빨간 김치, 노란 단호박전, 초록 시금치, 하얀 무나물, 검은 미역. 이렇게 색깔별로 영양소가 다 다릅니다.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김 부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멸치에는 칼슘이, 콩나물에는 비타민이, 김치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작아 보여도 각각의 영양가는 대단하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으면 과식도 안 하고요. 순간 어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적은 양인데도 배가 불렀던 이유가 이것이었나 싶더군요. 김 부장님은 자신의 쟁반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보세요. 오후에도 졸지 않고 일하잖아요.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나른해지기 쉽죠.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속도 편하고 머리도 맑아요. 그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활기차 보였거든요. 설마 이 작은 반찬들의 그런 비밀이? 호기심이 더욱 커진 저는 김 부장님께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주셨죠.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제가 좋은 분을 소개해드리죠. 한국 전통 음식 연구하시는 교수님인데 외국인들에게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음식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우디의 푸짐한 고기 요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의 작은 반찬들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건강한 식사법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직접 경험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로 호텔에서 준비해준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은 후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음식인데 말이죠. 설마 한국 음식에 적응된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도시락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주인 할머니께 몸짓으로 김치를 가리켰죠.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작은 김치통을 건네주셨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김치를 꺼내보니 붉은 양념이 배추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는 조금 강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죠.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자 아삭한 식감과 함께 시원한 맛이 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김치를 먹고 나니 어젯밤부터 더부룩했던 속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속이 청소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게 바로 김치의 힘인가. 그때부터 저는 김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김치가 단순한 절임 채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다는 것,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사우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음식은 평소처럼 기름진 서양식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맛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치찌개나 된장국이 그리워졌죠. 긴 비행 끝에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죠. 공항 의무실에 들렀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소화불량 같습니다. 평소와 다른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김치와 나물, 된장국을 먹으면서 제 몸이 변화했다는 것을요.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단에서 발효식품과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뀌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졌던 겁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가 되면 졸음이 쏟아졌죠. 반면 한국에서 먹었던 것처럼 채소와 발효식품을 곁들이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하다는 소문이 났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서 이 신비한 음식 문화를 제대로 배워야겠다고요. 특히 김치라는 발효식품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2달 후 저는 개인 휴가를 내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닌 음식 탐구가 목적이었죠.
가방 안에는 김 부장님이 주신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김 부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약속했던 대로 한국 전통음식 연구가인 최원경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최 교수님은 60대 중반의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 특히 김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아시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죠. 오호, 외국분이 김치의 가치를 알아보시다니 반갑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적인 건강식품이죠. 최 교수님은 책장에서 두꺼운 연구 자료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김치의 발효 과정, 영양 성분, 건강 효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김치에는 유산균이 요구르트의 4배나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늘, 생강, 고춧가루 같은 양념들도 각각 항균, 항염 효과가 있죠. 이 모든 게 어우러져 완벽한 건강식품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왜 세계는 모르고 있을까? 특히 우리 사우디 사람들은. 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저는 한국 도시락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교수님은 실험 테이블 위에 일반적인 한국 도시락을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하셨죠. 이 도시락을 보세요. 멸치볶음에는 칼슘과 DHA가, 시금치나물에는 철분과 비타민 A가,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합니다. 메추리알 장조림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고요. 교수님은 각 반찬의 영양소를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계산기를 두드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도시락 하나에 하루 필요 영양소의 40%가 들어있다는 계산이 나왔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반찬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의 철분은 김치의 비타민C와 만나면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사우디 음식은 양고기면 양고기, 닭고기면 닭고기 위주로 단순했는데 한국 음식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재료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책상 서랍에서 2개의 그래프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지표, 다른 하나는 중동 국가들의 것이었죠. 보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였는데 지금은 83세가 넘죠. 이런 극적인 변화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그래프 속 한국의 성인병 발병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비만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최 교수님은 이어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눠 한 달 동안 한쪽은 한국식 도시락을, 다른 한쪽은 패스트푸드를 먹게 했다는 것이었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한국 도시락을 먹은 그룹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됐습니다. 무엇보다 집중력 테스트에서 20%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도시락을 먹었을 때 느꼈던 그 가뿐함과 맑은 정신 상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었죠. 교수님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혹시 이 연구 결과를 사우디에 알리고 싶으신가요? 중동 지역의 성인병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왕실 관계자들은 더욱 그렇죠. 제가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발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문제죠. 특히 요즘처럼 성인병이 급증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논문이 있습니다. 소량 다품종 식단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인데 공동 저자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사우디 왕실 관계자의 이름이 들어가면 중동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같았죠. 한 달 후 저는 다시 사우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최 교수님의 연구 자료와 함께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대사관의 알파이살 대사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이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콧방귀를 뀌며 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져 놓으시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사우디 전통 음식이 몇천 년을 이어온 건데 고작 멸치 몇 마리로 만든 반찬이 더 낫다고. 알파이살 대사님은 화가 나신 듯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대사님은 책상 서랍에서 사우디 전통 요리 사진첩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황금빛 양고기 만디, 향신료 가득한 카브사, 대추야자와 꿀이 듬뿍 들어간 디저트들. 확실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었죠. 보게 아심. 이게 진짜 음식이야. 사막의 전사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강인한 체력을 키웠다네. 그런데 자네는 지금 콩나물이나 시금치 같은 풀떼기가 더 낫다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최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각종 그래프와 통계 수치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이어갔죠. 대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육체 노동이 많아 고칼로리 음식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10년 새 2배로 늘었다는 통계가. 하지만 대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됐네, 됐어. 내가 보기엔 자네가 한국에 가서 이상한 것에 홀린 것 같군. 왕실에서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간 오히려 자네 입지만 위태로워질 걸세.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하산 서기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대사님. 사실 제 아내가 최근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을 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산의 아내 소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죠. 그녀는 겨우 30살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산, 제가 한국에서 배운 식단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적은 양으로도 영양 균형을 맞추는 방법인데. 대사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원의 개인적인 사연이 마음을 움직인 모양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하산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내분께 한국식 식단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로 한 것이죠.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저는 작은 반찬들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치고 가지는 찜통에 쪄서 양념장을 곁들였죠. 놀랍게도 하산의 아내는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도 맛있네요. 게다가 기름을 거의 안 써서 속도 편하고요. 한 달 뒤 하산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내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병원에서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대사관 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대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올렸던 보고서가 다시 놓여 있었죠. 아심, 자네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네. 그리고 하산의 아내 이야기도 들었지. 혹시 이 한국식 식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죠. 물론입니다, 대사님. 사실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대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네. 우리 음식의 자존심은 지켜야 해. 단순히 한국 음식이 낫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영양 대결이었죠. 대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사우디 전통 음식과 한국 도시락의 영양 대결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두바이 왕실 영양사를 초청하고요. 대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승부욕이 발동한 듯 했죠. 사우디 사람들은 무엇이든 경쟁이 되면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기질이 있거든요. 2달 후 리야드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만남, 사우디와 한국의 음식 문화 비교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죠. 심사위원으로는 두바이 왕실 수석 영양사 파티마 알만수리 박사와 영국에서 초청한 영양학자 그리고 WHO 중동지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사우디 최고의 요리사들이 준비한 전통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황금빛 양고기 구이, 향신료 가득한 카브사, 진한 육수의 수프, 그리고 꿀과 대추야자로 만든 디저트까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진수성찬이었죠. 반대편에는 제가 한국에서 특별히 초청한 도시락 전문가가 준비한 도시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작은 반찬들이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자 파티마 박사가 먼저 사우디 음식을 분석했습니다. 최첨단 영양 분석기를 통해 각 음식의 칼로리, 단백질, 지방, 비타민 함량 등을 측정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단백질과 열량은 매우 높았지만 지방 함량이 과도했고 섬유질과 비타민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한 끼 식사의 칼로리가 무려 1,500칼로리를 넘어섰죠. 이어서 한국 도시락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사한 파티마 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놀랍군요. 이렇게 작은 양인데도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의 유산균 수치가. 잠시만요, 이게 맞나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끼 칼로리는 600칼로리에 불과했지만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의 함량은 사우디 음식의 3배가 넘었죠. 특히 김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유산균수는 고급 요구르트 10병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영양학자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알파이살 대사님은 여전히 승복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영양 수치야 그렇다 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체력 아닌가? 이런 작은 반찬으로 어떻게 힘을 쓰겠나? 그때 WHO 관계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체력 테스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2가지 식단을 일주일간 섭취한 후 신체 능력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대사관 직원 중 20명이 지원했고 무작위로 10명씩 2팀으로 나뉘었죠. A팀은 전통 사우디 식단을, B팀은 한국식 도시락을 일주일간 먹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리야드 스포츠센터에서 체력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기초 체력 측정부터 지구력 테스트까지 다양한 종목이 준비됐죠. 초반에는 예상대로 사우디 식단을 먹은 A팀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힘을 쓰는 종목에서는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력을 측정하는 러닝 테스트에서 A팀 선수들이 하나둘 지쳐 쓰러졌습니다. 반면 한국 도시락을 먹은 B팀은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했죠. 마지막 종목인 5km 마라톤에서는 더욱 극명한 차이가 났습니다. A팀은 대부분 중도 포기했지만 B팀은 전원이 완주했습니다. 마라톤 중반부에 접어들자 A팀의 압둘라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트랙 옆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죠. 뒤이어 무스타파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도저히 못 뛰겠습니다. 속이 너무 무거워요. 의료진이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한 소화불량과 탈수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죠. 반면 B팀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페이스가 안정되는 모습이었죠. 특히 55세의 칼리드 부장은 젊은 직원들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파티마 박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팀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한 상태였죠. 반면 B팀은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고 특히 항산화 물질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체중 변화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B팀 참가자들의 체중이 평균 1.5kg 감소했고 체지방률도 개선됐죠. A팀은 오히려 평균 0.8kg이 증가했습니다. 결과 발표가 끝나자 회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알파이살 대사님의 표정은 복잡했죠. 자존심은 상했지만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사관에서 가장 연장자인 68세의 산림 고문이었죠.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음식을 먹어봤죠. 하지만 이번 실험만큼 충격적인 경험은 처음입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도 B팀에 자원했었습니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죠. 산림 고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먹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행사가 끝난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사관 구내식당에 한국식 반찬 코너가 생겼고 직원들 사이에서 도시락 모임이 만들어졌죠. 심지어 리야드의 일부 병원에서도 환자식으로 한국식 식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데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놀랍게도 사우디 보건부 차관이었죠. 그는 이번 실험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병 유병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비만과 당뇨가 큰 문제죠. 한국의 식생활 문화를 접목한 건강 캠페인을 시작하려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사우디의 음식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스마트 이팅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전통 사우디 요리의 양을 줄이고 한국식 반찬을 곁들이는 새로운 식단이 개발됐죠.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1000명의 시민 중 78%가 체중 감소와 혈당 개선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특히 김치와 된장을 활용한 메뉴가 큰 인기를 얻었죠. 이 소식은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두바이와 쿠웨이트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심지어 이집트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프로젝트 시작 후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작은 거인의 비밀, 한국 도시락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이었죠. 방송에는 제가 처음 한국 도시락을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방송 말미에 알파이살 대사님이 직접 출연하셨습니다.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안색도 한결 맑아 보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대사님은 담담히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 음식을 인정하기 싫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작은 반찬들이 가진 놀라운 힘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말이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대사님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주방장의 지도를 받아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손길이 제법 능숙했죠. 완성된 김치를 맛보시더니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중동 전역의 노년층에서 큰 관심을 보였죠. 오랜 세월 전통 방식만 고집해온 어르신들도 건강 문제 앞에서는 마음을 여셨던 겁니다. 리야드의 한 전통 시장에서는 한국 반찬 골목이 생겨났습니다. 현지인들이 직접 담근 김치와 장아찌, 나물 반찬들이 불티나게 팔렸죠.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맛과 건강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우디 왕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실 주치의단이 한국식 식단의 효과를 인정하고 왕족들의 식단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특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왕자님 한 분이 한국식 도시락으로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얼마 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3년 전 처음 들렀던 그 작은 도시락 가게를 찾아갔죠. 주인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시고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이었죠.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죠. 돌이켜보면 참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손톱만한 멸치 몇 마리를 보고 코웃음 쳤던 제가 이제는 그 작은 반찬들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니까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사우디의 성인병 발생률이 3년 만에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 직장인들의 건강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죠. 이는 단순히 음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것, 적지만 풍부한 것.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도시락에서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작은 것들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출근합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메추리알 장조림. 이 작은 반찬들이 제 인생을 바꾸었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룰 때 더 큰 가치가 창조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이 특별한 여정을 통해 깨달은 진리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